자, 이제 오늘부터는 적천수에 대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적천수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청간론부터 시작을 하는데, 청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청간론을 공부를 해야 지지의 의미까지 더해서 공부를 하는데 유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청간론에서 우리가 오양과 오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음과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역에서의 기본 원리가 되듯이 우리 명리학에서도 청간에서도 오양과 오음이 있고, 청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지에도 그렇게 돼 있다. 단지 지지에는 4개가 들어가서 12지지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양,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오양은 전부 양이라고 한다. 근데 그 중에서 병화가, 청간론이니까요, 병화가 가장 강하다. 그러면 오양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간에, 오양은 청간에 갑, 병, 무, 경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갑병, 무경임을 말하고, 자, 그러니까 오양은 전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다. 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리에서 청간론을 할 때는 청간 자체를 모두 양이라고 볼 수 있으면, 양 중에서도 청간과 지지만 분리를 할 때는 청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청간만 가지고 또 분리를, 음양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행을 소위 오양이라고 했잖아요. 오음이라고. 오양과 오음이라고 한 것은 청간을 10청간이기 때문에 소위 10청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간 이렇게 하듯이, 오양에 대해서는 갑병, 무경임을, 금수는 양이지 음이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양으로 본다. 근데 이 양 중에 가장 힘이 강한 거, 소위 오양이 모두 양이지만 병화가 가장 힘이 강하다. 그래서 요 병화가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하다는 것은 자기의 자그마한 뿌리만 있어도 자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양은 가장, 양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병화고, 그 다음에 소위 오양은 또 종기 부종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양은 또 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기를 따라가고 세력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와 세를 얘기할 때 기세가 당당하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세가 당당하다는 것은, 기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거는 기운이 나타나는, 뭔가 기적인 게 나타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라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거야. 세력이야. 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힘이 강해진다. 소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기는 눈에 잘 안 보여. 다시 말하면은, 저기 힘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세력이다. 그런데 오양은 또 뭐라고 말했죠? 기를 따라가지, 내가 세력을 따라가지 않는데. 그죠? 나는 기를 따라가. 다시 말하면 나의 그 꼿꼿한 기운이 있다면 그 기운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시작이면, 양은 시작을 잘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잘하고 그 시작하는 기운대로 가고 또 바른 길로 간다. 내가 다른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된다, 사소한 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기의 올바른 기운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좋은 걸로, 이제
음양론에서 양은 좋은 거고 음은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그저 유교나 이런 데서도 음양 이래 해서 또 과거에는 양을 남자라고 한다면 음이 여자는 남자 밑에 이래 있어야만 되고 막 여자는 설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기를 중시해 줬다. 또 그러면 음보다는 음은 조금은 비하한다면 그냥 자기한테 사소한 이익이 되든지 하면 또 쫓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양은 기운을 따라가고 음은 그러니까 그 세력을 따라가지 않는다. 좀 당당하다. 자기 기운이 한마디로 강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나 중심이 강하다. 뚜렷하다. 자기가 생각한 그 기적인 의미를 더 중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음이라고 그랬다. 그죠? 오양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한자로 안 써도 상관이 없죠. 오음 이렇게 해봅시다. 오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갑병무경임에 따르는 양이 먼저 생기고 음이 생겼느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육식갑자에서는 갑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갑과 기지에서는 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갑 다음에는 음에 해당하는 을, 정, 기, 신, 개를 소위 오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음이라는 것은 갑 다음에 을이 나오고 병 다음에 정이 나오고 무 다음에 기가 나오고 경 다음에 신이 나오고 임 다음에 개가 나오듯이 오음은 어떻다? 모두 이것도 을정 기신계에서 을과 정은 양이고 신과 개는 음 중에 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상체질을 할 때는 그러나 그거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그냥 갑병 무경임을 제외한 을정 기신계는 모두 음으로 본다. 오음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음의 특성이 나왔다. 음의 특성이라면은 오음은 아까 오양은 뭐를 따라간다 했죠? 기를 따라간다. 오음은 뭐를 따라간다? 반대가 되죠. 세력을 따라간다 했잖아. 그래서 이 세력을 따라간다는 것은 본인에게 유익하거나 이익이 되거나 소위 실질적인 것을 추구해 나간다. 명분이나 소위 대의 명분이나 또는 밖으로 드러나는 자기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실속을 차리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선은 천간론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 실속을 따라가고 실리 추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이다. 이게 정이 있다. 또는 그 사람하고 서로 신의가 있다. 의리가 있다. 의를 중시한다. 이런 것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실리를 추구한다. 실리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실리 추구를 강하게 한다. 실리 추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음의 특성이기도 하겠죠. 음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천간론만 가지고 이것을 논할 때 일단은 갑병무경임이 되면 먼저 뭐라고 하면 기적으로 강하면서 자신의 의지나 뜻이 강하고 새로운 시작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근지, 대시, 곤작, 성물이라고 지역에서 말을 하듯이 근이라는 것은 양이란 말이죠. 양 중에 양이잖아, 오양이. 그 병화나 이런 거는 누가 뭐라 한다고 그러면 얘기 듣는다, 안 듣는다? 자기 소신껏 하고 자기가 온 세상을 밝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흔히 물상으로는 태양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어디 태양이 뭐 구름이 조금 가렸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병화다. 그 다음에 음 중에서는 음 중에 가장 강한 것은 뭐라고 했죠? 개수. 개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개수가 지극하다. 그러면 개수가 지극하니까 흔히 개수는 그러면은 가장 약한 것이냐? 어떻습니까? 약한 것일까? 아주 음 중에 음의 극성이 가져갔다. 강한 음기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오음 중에서도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 그러면 오음의 특성 중에서는 정의가 없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청관론을 이렇게 단정해서 한다면 이거는 작은 의미에서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청관과 지지를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간다. 단 청관론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청관은 이제 이게 나오는데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겠죠. 청관과 지지가 청관론이 되면 간목부터 개수까지의 청관론을 10청관을 하겠지만 그게 끝나면 또 지지론도 있단 말이죠. 그 지지론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청관은 기적이다. 뭐 이 한자로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적이고 정신적이다. 흔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밖으로 청관이니까 뭐겠습니까? 양이니까 전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난다. 응? 밖으로 드러난다.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밖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로 본다면 청관은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주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의지나 꿈 또는 이상, 자기 의지나 꿈, 이상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거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꿈 이상이나 이런데 자기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적이고 정신적이라 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행동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그죠?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행동이 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지지. 지지의 밑을 봐야 되죠. 그래서 청관과 지지를 살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리의 자기의 사주를 분석하고 할 때 가장 큰 의미를 여기 이제 오양과 오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도 되겠죠. 이거 종종 많이 나오는 글씨입니다. 오양은 길을 따라가지 세력을 잘 안 따라간다. 왜 이게 많이 나오냐면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이유가 양의 기운 중에서도 청관은 전부 양이다라고만 봐버리면 또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관에서 양 중에서도 오양과 오음으로 분리를 했다. 그 다음에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양의 특성이 이렇게 나간다면 큰 틀에서는 청관의 큰 틀은 이렇게 봐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청관 자체를 또 오양과 오음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음으로 치면은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본다? 또 다르죠. 이거에서도 기적이고 정신적이지만 좀 더 어떻다? 좀 더 양적인 거. 실리적이지. 이제 오음은. 그죠? 기적이고 정신적이고 이거는 저 꿈 이상에 들어간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실리적이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이고. 응? 꿈 이상보다는 이건 반대잖아요. 꿈 이상 이런 것을 반대로 하는 게 실리적,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실리 추구를 하는 것은 지지라는 거죠. 그래서 청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때 각광의 십성이 되든 생하든 극하는 관계가 되든 그게 있을 때 그 힘이 강하게 작용하려면 지지에 나를 실천해 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지지가 딱 동일한 지지가 받쳐주거나 생을 해주는 게 있을 때 그 일간 또는 천간에 드러난 오행이 자기의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거기까지 가준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음은 상대적으로 천간의 오양에 비교해서 세를 추구한다. 오양은 기를 추구하고 오음은 세를 추구한다는 데서 그 세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내가 온전한 이익을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죠.
또는 어떤 정을 따라가거나 신의를 따라가고 하다 보면 나에게 불리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겠죠.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개념은 정립하고 첨가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